친구도 잃고 2억도 잃게 한 나의 어리석은 주식 추천. 우선 제가 겪은 여러 가지 어리석은 선택들로 인해 소중한 돈과 친구를 잃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 비난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미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저 스스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용기를 내어 반성문 같은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20년 전 저는 3살 된 아들과 1살 된 딸을 둔 워킹맘으로서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아들을 보내게 되면서 어린이집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어울려 지내던 중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엄마들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친하게 지내던 한 엄마와는 특별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동갑이었고 역시 3살 아들과 1살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이들이 함께 놀고 두 가족이 함께 모여 고기를 구워 먹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아들이 아스퍼거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회성이 부족했지만 그 친구의 아들이 소중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저에게 요리를 가르쳐준 고마운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워 대안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청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청주에 와서도 두 가족은 1년에 3-4번 정도 저희 집에 2박 3일 머물며 청주 인근을 여행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함께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들끼리의 친밀함은 유지되었지만 딸들은 성격이 맞지 않아 멀어지게 되었고 친구의 아들은 새로운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이 생기면서 저희 아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여윳돈이 3천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냐고 물어왔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저지른 첫 번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매도를 하지 않아 결국 주가는 한참 후에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가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친구는 제가 추천한 주식에 3천만 원 말고도 2천만 원을 더 투자하였고 언니에게서 돈을 빌려 4천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친구는 1년 후 언니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이사를 하게 되어 돈이 생겼기에 저는 친구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저의 두 번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주가가 회복되면 갚기로 하고 사실 못 받을 각오로 돈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결국 저는 그 종목을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친구에게는 제가 손실을 보고 있음을 사과하며 바꾼 종목에 대해 열심히 소개했습니다. 친구는 고민 끝에 저를 믿고 그 종목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의 세 번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종목 변경 후 초기에는 급등하여 손실을 모두 회복하고 수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미술에 재능이 있는 딸과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수익이 났으니 좀 더 두었다가 나중에 유학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친구의 남편은 매도할 것을 권유했지만 친구는 저의 말을 듣고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의 급등 이후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으며 저희 둘 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해서 팔지 못했습니다. 저의 5번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손절했어야 했는데 친구는 중간에 몇 번 연락을 해왔고 그때마다 저는 회사 대표의 희망적인 말만 믿고 친구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친구는 저의 말을 믿고 홀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의 6번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거래 정지가 되기 몇 달 전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의 남편은 지금이라도 남은 금액을 유학 자금으로 쓰기 위해 매도하자고 했지만 친구는 지금 팔기에는 아깝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가 지금 매도하면 2천만 원도 안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정말 많이 미안할 것 같다. 2천만 원을 내가 구해줄 테니 그 주식은 없다 생각하고 던져보는 게 어떻겠느냐? 만약 상장 폐지되면 2천만 원은 갚지 않고 나중에 잘 되면 갚는 걸로 하자. 이는 저의 7번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마침 전세금을 올려받기로 한 터라 대출금을 갚지 않고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친구도 제 제안을 받아들여 2천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컸기에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1호인 셀리라는 주식인데 결국 1년 후 상장 폐지로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주주들은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주주들이 대표에게 사기를 당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카톡으로 알렸습니다.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추천한 종목에 대출까지 내어 총 2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거래 정지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추가 투자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후 친구가 저에게 원망과 함께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주길 바라는 내용의 카톡을 몇 번 보냈다는 점입니다. 친구는 서울에 33평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고 다른 재산은 없었습니다. 딸 유학 자금이었기에 더욱 절망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친구는 2억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보낸 4천만 원과 2천만 원을 포함한 것인지 별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잃어 정말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친구가 잃은 돈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잃었으니까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작년에 헐값에 모든 것을 처분하여 대출을 갚았고 지금도 2억 7천만 원의 대출이 남아있어서 저와 남편은 열심히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아버님, 시어머님과 공동명의로 상속받은 작은 건물도 있지만 그 건물은 임대료가 적게 나오고 향후 매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는 제 집 형편이 친구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저에게 금전적 보상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이기적이고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분명히 제가 어리석었고 잘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돈과 친구를 동시에 잃은 것 같아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3년 3월 거래 정지가 되었고 2024년 4월에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속상해서 저 자신을 원망하고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몇 달에 한 번씩 친구에게서 원망과 책임을 요구하는 카톡이 오니 저도 정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친구는 이미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힘들어하는 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돈이 있었다면 아마 즉시 보냈을 것입니다. 친구가 6천만 원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여러 번 상담을 받으며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었지만 그때 저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2024년의 마지막 날 남편에게서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당신의 부인이 어이없게도 나를 차단한 것 같아서 당신의 부인에게 전달될 것이라 믿고 남편에게 대신 보냅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친구가 저한테 받은 6천만 원에 대한 언급은 빼고 본인이 속상했던 이야기만 써서 보냈습니다. 친구의 카톡 내용은 대체로 저에게 원망을 담고 있었고 결론은 새해에는 모든 번뇌를 털어놓고 이 모든 괴로움을 당신의 부인에게 토스하겠다. 당신의 부인은 아마 더 힘들어할 것이다. 남 잘못되게 해놓고 잘되지는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당신 부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친구도 잃고 아들의 하나뿐인 소꿉친구도 잃었으니 잘 지내라는 말은 못하겠다. 우리도 호되게 인생 공부했다고 치고 이제 그만 끝내려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카톡을 통해서라도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저의 어리석음과 별개로 저도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6천만 원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많이 속상했습니다. 며칠 동안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친구에게 보낸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원칙을 저는 어리석게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주식 추천이나 부동산 추천 같은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제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가 마지막으로 저렇게 카톡을 보내고 모든 것을 끝내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모든 일을 잊고 홀가분해지고 싶습니다.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으려 합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넘기는 친구에게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저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친구도 잃고 돈도 잃은 것에 대한 후회는 깊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이제는 새해에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앞으로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잊고 제 스스로의 행복을 찾기 위해 나아가고 싶습니다.